네. 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4교시. 자, 210페이지 5번부터 할 차례죠. 210페이지 5번. 메인 매출전표 입력 계속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의 회계실무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면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증빙이 달라졌죠? 예.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었죠? 3번. 3건의 전표는 매입 세금 계산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매입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누구로부터 발급받았냐면 미래교육원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요. 신입사원들의 회계실무 교육을 여기다가 위탁해가지고 시켰고 교육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증빙이 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51번이 아니고 계산서 매입은 53번이다. 여러분, 앞에 시간에서 정리했었죠. 계산서 매입은 53번 유형입니다. 면세 매입이라는 유형 FAT 1급에서 출제됩니다. 라고 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유형이 53번이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계산서의 작성일자 9월 20일이죠. 자, 그러면 계산서 작성일자 9월 20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여기 있네요. 날짜는 9월 20일로 고치시고요. 유형에서 53 보시면 매입의 면세라고 되어 있죠. 53. 그러면 여기에 면세 유형이 나타나고 가운데에 매입 이렇게 표시돼야 됩니다. 품명에는 FAT 교육. 공급가액에다가 300 플러스 거래처 코드에는 미래교육원, 전자세금란에는 전자계산서니까요 1번 해주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1번이에요. 전자입력.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1번 현금 분계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출금전표 작성이 됐는데요. 출금전표라는 것은 대변이 현금인 거래입니다. 근데 차변이 뭐로 되어 있냐면 매입은 무조건 이게 상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컴퓨터 매입한 것도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품이 아니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이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다가 교육으로 입력을 해서 825번 교육훈련비 코드로 계정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분계가 된 거예요. 자, 유형을 53번 면세로 하는 것과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죠.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 분계도 없습니다. 공급가액만 분계가 일어날 텐데 매입은 항상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여기가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서 컴퓨터 구입했을 때도 비품으로 고치는 걸 놓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안 나타나고 당연히 계정별 원장에 잘못되어 있죠. 비품에 기록돼야 되는 게 상품이 기록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비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재고자산으로 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안 고치면. 잘 고쳐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유형을 연습하려고 필요 지식을 정리해 놨어요.
예, 여기서 정리한 지식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가자. 자, 우리가 매입세액을 지불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부 매입세액을 다 공제를 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론 때도 이 부분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1, 2, 3, 4, 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대두되는 것들만 체크해 보면은 3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4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 그 다음에 5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번 면세 관련 매입세액, 7번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요 5가지가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3, 4, 5, 6, 7번이 주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뒤에서 문제를 우리가 FAT 1급과 TAT 2급을 쭉 공부하면서 자주 만나보게 될 거예요. 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지출이다. 접대비 관련된 지출이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다. 토지 조성 등에 관련된 지출 중에 매입세액이다. 이러한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 그 외에도 1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미수령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다. 근데 세금계산서 미수령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수령 이것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하다. 이 말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공부할 때 1월에서 공부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여러분 공부한 거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매입매출표 입력할 때 쭉 봐왔잖아요. 우리가 전산에다가 회계 처리하면은 매입매출전표만 정확히 입력하면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대로 다 작성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수기로 신고할 때는 깜빡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그 건을 빼먹고 기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 미제출 부실기재에 해당이 돼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거기서 빼먹으면.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다 제출해야 되고 합계표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그 거래처별로 누락 없이 잘 기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산으로 할 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2번은.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번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죠.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했다 하는 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죠. 부가세 신고도 못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나중에 발급받았으니까 가능은 합니다만은 여기는 뭐 부가세 신고하는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밑에 증빙별 전표 입력이라는 걸 좀 보고 가겠어요. 네, 증빙별 전표 입력을 보면은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은 뭐다? 세금 계산서 증빙이면서 위에 있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2번, 3번은 뭐냐?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다 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라. 네, 우리가 일반 전표 관리인가요? 거기서 공부할 때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SK 주유소에 승용차에 기름을 주유했다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얼마짜리 이렇게 봤어요. 그걸 제가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서 여러분 여기 부가세가 있는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이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또 하나, 무슨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라고 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 돼요. 왜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에요.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데 세금 계산서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신용카드였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불공제 거는 약간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실무를 하실 때도 그렇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나?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나? 이 대목에서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 지금 정리를 잘 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매입뿐이다. 네, 세금 계산서 매입뿐이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공제받지 못하는 건을 연습하는 문제로 나왔겠죠. 자, 6번 내용을 보면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매출거래처에 선물한다 이 말이에요. 접대한다 이 말이에요.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금관리에서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라고 기억나시죠? 자기압수표를 지급했어도 대별의 현금, 자기압수표를 받았을 때도 차별의 현금. 그러니까 이건 현금 분계하면 돼요. 자,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황태자 펜시에서요. 액자 14개를 샀어요. 예. 부가세가 35,000원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액자의 용도가 접대용입니다. 접대하려고 액자를 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받지 못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럴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 54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건 51이 아니고 54예요. 자, 그러면 작성일자 여기 보시죠. 9월 23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3일로 고치고요. 유형은 54로 입력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세요 나오는데 여기서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은 부속서류 이제 불공제 관련된 부속서류가 있는데 그게 잘못 작성이 돼요. 이거 잘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공제 사유 중에 이것은 접대비 관련 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9번을 클릭해 줘야 돼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다. 하고 밑에서 선택. 그리고 나서 이제 품명, 액자.
세금계산서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수량 열넷 25,000원. 거래처 황태.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밑에 보니까 아까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수표는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압수표는 1번. 자, 그러면 출금전표 만들어졌어요. 출금전표라는 것은 대변을 현금으로 분개하는 거고요. 차변이 뭐가 되느냐? 이 액자가 접대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매출거래처 접대비, 판매관리비 800번대 접대비로 코드를 고쳐야 된다. 813번으로 고쳐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차변의 비용 발생 38만 5천원, 대변의 현금 38만 5천원. 여기서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유형을 54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가 따로 표시는 되지만 밑에 분계를 보면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접대비에 포함이 됩니다. 즉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 매입세액이 35,000원이 공제 가능하다면은 35,000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을 불공으로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안 일어나게, 분계가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부가세가.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38만 5천원, 대변의 현금이 38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부에서 사용할 5인승 승용차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면 외상 분계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은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을 때만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러면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사고 외상으로 하면은 미지급금이 돼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이 분계도 나중에 분계할 때 외상 분계 하시면 안 되고 혼합으로 3번 혼합으로 분계해 가지고 개정 과목을 미지급금으로 미지급금 부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매입세액 250만 원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는, 이 그랜저는 무슨 용도냐면은 업무용 승용차예요. 1000cc 초과차입니다. 그리고 8인승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승용차건이에요.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면 유형을 54로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25일로 고치세요. 유형은 54로 합니다. 이번에 공제할 사유는, 불공제 사유는 여기가 됩니다.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해 줍니다. 네, 품명에다가 그랜저. 수령 단가 지나가야 되겠고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 거래처에다가는 믿음 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고요. 자, 그랜저가 상품이 아니잖아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코드로 바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208번이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 내려와 가지고 대변.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금액은 2,750만원. 탭키. 거래처 믿음자동차. 이렇게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이고요. 이 또한 불공유형 세금 계산서 불공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가세가 공급가액에 합쳐져 가지고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컴퓨터를 매입했을 때는 비품은 120만원이고 부가세 대급금 12만원 따로 대급금 분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니까 고정자산 등록할 때도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를 2,750만원으로 장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자, 수행 8번을 보면은 9월 25일에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시오. 여기 신규 취득금액 보세요. 아까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컴퓨터 등록했을 때의 취득금액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컴퓨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비품이었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취득금액으로 했죠. 120만원을. 근데 여기는 취득금액이 2,75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도 들어가 볼까요? 고정자산 등록 제가 닫아버렸네요.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 쳐서 아래로 커서를 내는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차량 운반구 208번 확인. 네, 자산 코드 거기 표에 있습니다. 이 영영이 자산은 승용 7466 취득일은 2024-0925. 자, 기초과액이 아니고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난에 입력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2,750만원으로 취득원가를 입력해 줘야 돼요. 삼각방법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입력하면 정액법으로 바뀝니다. 밑에 1번이 정액법, 0번이 정률법이라고 메시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내용 연수는 5를 입력하면 되죠. 5. 그러면 그 다음에 경비 구문이 800번대니까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가 183만 3,333원이라고 계산됐을 거예요. 네, 맞게 됐나요?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한 승용 7466을 업무용 승용차에다 등록하라. 이거 업무용으로 산 거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우리 첫날 해봤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해보겠네요.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전체 메뉴에 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두 번째 줄에다가 거기 수행구에 있는 코드 102 그대로 입력하고 차량 번호 그대로 입력하고 25에 5 7466 차종은 그랜저 엔터 회사 명의는 회사고
동그라미 그대로 두고 이 고정자산 등록한 코드를 여기서 불러줘야 되죠. 이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고정자산 등록한 게 두 개가 보일 텐데 그 중에 7466을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고정자산하고 연결시켜주고 기초 주행거리부터 나머지 보험 내역을 여기다 입력해주면 되죠. 기초주행 5km 보험가입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클릭해주고 10번에는 보험 기간을 입력합니다. 2024 0925 2025 0925 예,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또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서 매입, 교육비, 그 다음에 불공제 세금계산서 이런 것 등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서류들을 좀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서 매입은 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할 거고요. 불공제 매입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불공이든 뭐든 세금계산서니까.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황태자 펜시라든가 우리 불공으로 했던 것들 방금 믿음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는가도 보고요. 계산서 합계표에는 미래교육원 것이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가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을 조회해 보세요. 조회 눌러보면 밑에 여기 보시면 매입세금계산서에 전자 여기 황태자 펜시나 믿음자동차 거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에 매출이 아니라 매입에 있어야 돼요.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도 한번 가보세요. 계산서 합계표도 조회해 보세요. 자, 매입에 한 건이 들어가 있어야죠. 전자에 30만원짜리 뭐예요? 미래교육원의 교육비. 미래교육원에 전자 계산서 한 건이 있었잖아요. 계산서 합계표에 매입 계산서에 여기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서 다시 작성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입력했는데 매입에 뭐가 반영이 돼야 되느냐. 우선 방금 그랜저 매입한 것은 세금계산서 매입이고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여기에 조금 전에 컴퓨터 120만원짜리에 그랜저 2500이 더해져서 262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번이 2620에 26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에 따로 집계해 가지고 17번에서 빼줍니다. 빼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로 돼 있어야 되냐면은 금액은 2,535만원, 매입세액은 253만 5천원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두 건이었잖아요. 그랜저 2,500만원에 그 다음에 액자 35만원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는 접대비, 하나는 승용차 관련된 거니까 그거 합치면 2,535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795만 5천 원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253만 5천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뭐냐? 차감계 이 금액이 여기 17번에 있는 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542만 원으로 보이면 돼요. 17번에 나.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서 매입 30만 원은 여기 안 나타나죠, 지금. 왜 그러죠? 면세 매입이니까 여기는 또 세금 계산서 관련된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면세를 보려면 어디서 봐요? 과표에서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 과표 눌러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는 면세 수입을 봤는데 이번에는 면세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면세 수입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납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에 30만 원 나와요. 이게 FAT 교육비 미래교육원에서 계산서 수취한 건이에요. 계산서 수취금액에 표시가 됩니다. 네. 종이로 된 신고서에는 어디에 보이는가를 볼까요? 위에 있는 인쇄단추를 눌러봤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그 조회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아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면세 관련된 거는 2페이지 맨 끝에 여기에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해서 3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거죠. 계산서 합계표를 그래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부가세 신고서 제대로 작성됐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 이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건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발급이나 수취가 있으면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발급건이 있으면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수취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 수취 명세서, 해당되는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이거하고 부가세 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비교해가지고 일치하는지 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3페이지 10번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매입의 마지막. 자, 10번 보면은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신한카드로. 네. 자, 카드로 매출한 것은 앞에서 해봤지만 카드로 마우스 산 건 이번이 처음이죠. 카드로 뭔가를 산 거는. 자, 근데 이 카드로 마우스를 샀는데 마우스를 어디에 쓸 거냐면 광고 목적으로 쓴대요. 광고 목적으로. 그럼 광고 선전비로 해야 되겠고, 아까 매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전표를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한다. 공급가액란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한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과세 매입은 유형이 57유형이에요. 57 카과 매입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유형이 달라요. 증빙이 달라지면 유형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날짜 보면 9월 30일입니다.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 9월 30일. 유형은 57이라고 그랬죠. 자,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그 카드 매출 전표에 보니까 신한카드로 돼 있어요. 신한카드 확인. 네, 품명에는 마우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마우스. 공급가에게는 합계를 입력해야 되겠죠. 660 플러스. 거래처에는 우리가 마우스를 어느 거래처에서 샀느냐, 현웅 컵나라 가맹점명이 거래처가 됩니다. 현웅 컵나라에서 샀어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거래는 4번 분계하면 되죠? 4번 했더니 미지급금. 맞아요. 카드로 뭔가를 구입하면 미지급금이죠. 거래처 신한카드.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맞죠? 네. 그런데 상품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뭔가를 매입했다라는 유형으로, 매입 유형으로 입력하면 언제나 상품이란 말이죠. 이건 상품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예요. 고쳐줘야 돼요. 광고 선전비로 고칩니다. 833으로 고치죠. 이와 같이 상품을 광고 선전비로 고치는 거, 이것을 빼먹어서는 안 돼요. 누락하지 마시고 잘 고쳐주셔요. 57번 카과 매입은 전체 메뉴에 가볼까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작성이 되어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한번 입력을 하시고, 예, 이건 자동으로 불러줬죠? 이렇게 작성. 이건 전산으로 보는 조회 화면이고요. 세무 서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보려면 인쇄 단추 눌러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합계표라는 거 만들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죠. 예. 이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세무서식에다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전산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게 되면은 다시 작성이 되는데요. 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들어갑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이 세액난 6만원을 더블 클릭하면 세부 명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6만원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라는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신용카드 전표 수취 일반 41번 60만원 6만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요 신용카드 매입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TAT 2급으로 넘어갈 때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세액란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명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것저것 들어가 있을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들어있고 신용카드 매입도 들어있고 하면은 그 세부 내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 세부 내역 41, 42, 43, 44, 45, 46, 47, 48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4교시에 걸쳐서 매입 매출 전표, 매출과 매입 유형 모두 3가지, 4가지, 7가지 유형을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단순히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만이 아니라 그것이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어떻게 작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 서식, 세무 서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보는 방법,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19페이지
이 부속 서류 거기서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